안녕하세요. 얼마 전 타원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친구와는 직장 동기로 만났어요. 당시 저는 대학원을 마치고 입사한 상황이었고, 남자친구는 군대도 다녀오고 아예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진로를 바꿨다고 했지요. 그 해에 회사에서 사람을 몇 명 안 뽑기도 했고, 제가 일하던 부서가 워낙 일이 바쁘기도 해서 어쩌다 보니 남자친구에게 초반부터 의지를 많이 했네요. 그렇게 얼마간은 친한 동기 사이로 지내다가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남자친구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지요. 남자친구를 진지하게 만나고 있던 건 맞지만 저는 일에 대한 욕심도 있었기에 결혼은 30 중반쯤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하루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 했지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자친구가 만날 때마다 어찌나 적극적으로 결혼 타령을 해댔던지 나중에는 제가 약간 세뇌가 돼버렸던 것 같기도 하네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간 건 아마 작년 10월쯤이었을 거예요. 날씨가 좀 쌀쌀해졌다 싶었을 무렵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시댁에 가기 전에 남자친구로부터 어느 정도 시댁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큰 기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일단 제 배경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저희 아버지는 여대 교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아버지와 결혼하시기 전에는 잠깐이나마 화가로 활동하셨는데 저를 임신하시면서 이후로는 취미생활로만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요. 그리고 저희 친가 쪽이 예전부터 재산이 꽤 있는 집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도 오늘날까지 이래저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았고 큰 사건 사고나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 남편의 배경은 절대로 제가 잘났다거나 특별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에 비하면 긍정적인 상황은 못 되었네요. 일단 아버님께서는 젊은 시절에는 공직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몇 년 전 스스로 관두셨다 들었습니다. 이후로는 아는 분 건설사무소에서 이것저것 일을 도와주고 계시다 했고요. 어머님의 경우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두 분이 살고 계신 집은 자가가 아니라 전세인데 남자친구 말로는 보증금만 2억이 넘는 빌라기 때문에 두 분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수도권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속으로 요새 수도권에 2억으로 살만한 아파트가 있긴 한가 싶기도 했고 또 그렇다고 두 분에게 빚이 있는지 없는지 남자친구가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건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제 재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자친구의 재산도 아니고 무려 남자친구 부모님의 재산인데 제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예의는 아니다 싶어서 혼자 생각만 하고 말았네요. 아무튼 시댁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다 보니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도 크게 기대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어머님의 첫마디가 따로 도와줄 형편은 안 된다 했을 땐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어머님 말씀이 해주는 게 없으니 당신도 저한테 바라는 게 없다며 그저 저희 둘이서만 알콩달콩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바라는 것도 없으시다 하니 서운해하지는 말자 그렇게 생각했네요. 이후로 남자친구와 상의 끝에 이렇게 된 이상 이참에 허례허식은 생략하자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따로 집을 해오는 것도 아닌 만큼 서로 예산에 맞춰서 집도 전세든 월세든 구하고 혼수도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자고요. 또한 저는 평소에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어서 이참에 예단하고 예물도 생략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남자친구도 흔쾌히 그렇게 하자 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상견례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나왔고 양쪽 집안 부모님 모두 저희 둘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아신 건지 어머님께서 연락을 다 해오셨더라고요. 저한테 따로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며 회사 근처에 왔으니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자시대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어머님을 따로 혼자서 뵙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같이 나가자 했는데 남자친구가 할 일이 많아서 오늘은 무조건 야근을 해야 한다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께 나도 야근이라고 말하겠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그래도 어머님이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지 않냐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피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죄 지은 거야 없었지만 어색할 것 같기도 했고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달래며
이참에 둘이 친해지면 좋지 않겠냐고 기분 좋게 나가달라 하대요. 남자친구가 정말이지 한껏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정을 하니 계속 싫다고 고집을 피우기도 어렵고 그렇게 회사 앞 식당에서 어머님을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후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먼저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당신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자니 마음이 편치가 않으시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다이아 반지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남자친구랑 받은 결혼 반지도 있었고 그래서 괜찮다고 급구사양을 했습니다만 어머님이 어른이 준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예의라고 나중엔 급기에 화까지 내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 하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신 저희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려서 남자친구한테 시계라도 하나 해주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난처한 표정을 짓자 그걸 시계 얼마 하지도 않는다면서 당신이 주변에 물어보니 한 5, 600이면 산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계 이야기도 그렇고 거기다 금액까지 들으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죄송하지만 오빠랑도 이미 안 주고 안 받기로 했다고 그냥 다이아 안 해주셔도 되니까 시계 이야기도 못 들은 걸로 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번엔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훌쩍이시며 당신이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시계 하나도 못 받고 장가가는 게 속상해서 그러신다나요? 결국 제가 일단은 남자친구하고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겠다 했네요.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어머님이 무조건 시계를 내놓으라 하신 것도 아니고 저한테도 다이아를 해준다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자며 저도 다이아 하나 받고 자기도 시계 하나는 받고 결혼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하대요. 갑자기 말이 바뀐 남자친구의 태도가 탐탁치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서도 너무 안 주고 안 받는 것보단 그게 낫겠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때는 저 스스로 어머님 말씀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나 싶어서 반성까지 했다니까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어머님이 반지 맞추러 가게 어디로 오라며 주소 하나를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백화점이나 하다못해 종로로 갈 줄 알았는데 주소를 확인해보니 어머님 아버님 댁 근처에 있는 금은방이었습니다. 느낌이 뭔가 쎄했지만 금은방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갈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라는 대로 갔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표현하자니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 금은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오래된 금은방이었습니다. 언뜻 훑어봐도 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았지요. 한편 어머님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셨는데 그건 한눈에 봐도 오래된 반지였습니다. 저걸 왜 가져오셨나 싶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당신한테 의미 있는 반지라서 저한테 물려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포장해서 말씀하신 게 물려주는 거지. 솔직히 저는 어머님이 하시던 반지를 물려받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에 너무 황당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금은방 아저씨가 이리저리 보시더니 아무래도 가운데 달린 건 진짜 다이아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럴 리가 없다며 허둥지둥 하시는데 제가 다 민망해서 낯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금은방에서 나와 제가 먼저 어머님께 다시 말씀드렸어요. 이미 오빠랑 받은 반지도 있었고 저는 정말 다이아 안 받아도 괜찮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러면 당신 아들 시계는 어쩌냐입니다. 이때는 저도 솔직히 좋은 말이 안 나가서 그러면 어머님이 장가가는 아들 선물해준다 생각하고 하나 해주시면 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반지 하나 사주시는 것도 돈이 꽤 들 텐데 그 돈으로 차라리 시계를 사주시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어서 그런지 어머님도 못마땅한 표정만 지으셨을 뿐 별다른 말씀은 더 안 하시대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남자친구 말이 저희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다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서 둘이서 왜 만나냐, 뭐 하려고 만나냐 물으니까 백화점에 가기로 했대요. 저희 아버지가 남자친구 시계를 사주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말에 당황한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사실 며칠 전에 제 시어머니 될 분한테 연락을 받으셨대요. 당신이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인데 장인한테 시계 하나 못 받고 장가가는 게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다며 형편 되시면 하나 사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다나요?
너무 뻔뻔한 어머님의 태도에 이야기를 전해 듣던 제 얼굴이 다 붉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버지께 그러면 그냥 나중에 내가 오빠랑 가서 같이 고르고 사주겠다고, 오빠 입장에서도 아빠랑 가는 것보단 나랑 가는 게 편하지 않겠냐는 말로 둘러대곤 그날 약속을 취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에게 이게 무슨 경우냐며 따졌습니다. 주는 거 없이 받는 거 없이 그렇게 식을 올리자고 한 것도 다 오빠 쪽 사정을 고려해서 정한 거였는데 이렇게 뒤로 이거 해달라 소리가 나오면 곤란하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 말이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자기가 어머님하고 잘 이야기해보겠다대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찰석같이 믿었지요. 하지만 제가 정말 폭발하게 된 건 그 이후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파혼의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시계 사건 이후로 어머님은 제가 기어이 그 시계 하나 안 해주려고 용을 썼다는 식으로 저를 치사한 사람으로 몰아가셨고 저는 저대로 어머님의 뻔뻔한 태도에 학을 뗀 상태였어요. 그 와중에 식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머님이 자꾸 당신 동네에서 가까운 웨딩홀을 고집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저희 부모님 하객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었기에 아버지께서 어머님 아버님께 양해를 구하고 호텔에서 식을 올리자 하셨습니다. 대신 결혼식과 양가 하객들 식비는 저희 쪽에서 전부 부담하겠다 하셨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께서 저더러 얘기 좀 하자 하시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당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호텔 내식이라니 그거야말로 허례허식 같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결혼식은 적당한 데서 올리고 대신 현금 회단으로 생각하고 1,000만 원만 달라시대요. 진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하마터면 어머님 얼굴에다 그 커피 뿜을 뻔했네요. 저는 간신히 커피를 삼키고 어머님께 갑자기 무슨 예단비를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게는 못 해드린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는 소리가 당신 주변에서는 며느리 들어온다 하면 핸드백 사다 안기고 밍크 사다 입혀주고 그런다나요. 자기같이 불쌍한 인생도 없다면서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서 장가 보내는데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그 1,000만 원 당신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고 싶다나 어쩐다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집도 반반하게 생겼고 혼수도 그럴 판이다. 저도 받은 거 하나 없다. 제 주변에도 해가는 거 없이 시댁한테 이것저것 받아서 시집가는 친구들 많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리 반듯하게 키워서 시집 보내시는 거다. 진짜 쉬지도 않고 그동안 속에 있던 말들을 쏟아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이가 없단 표정으로 절 바라보시더니 말 잘해서 좋겠다며 한껏 비꼬시더라고요. 어머님과 그런 대화를 나눈 후 3일 동안 휴가 내고 집에서 남자친구 연락도 피하고 혼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파혼이었어요. 마음의 정리를 마친 제가 남자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니 남자친구가 자기도 할 말이 많다며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대뜸한다는 소리가 결혼 전에 고부 갈등이라니 자기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그리고서는 저더러 무조건 어머님한테 죄송하다 하래요. 어머님이 아들 장가 보내려니 서운해서 어깃장 좀 놓으신 건데 저더러 왜 그런 걸 못 받아주냐고 제 탓을 하면서 말이지요. 터진 입이라고 주절주절 떠들어대는 남자친구의 입을 보고 있으니 더는 설명하고 어쩌고 말도 섞기 싫어서 그냥 됐다고 다 때려치자 했습니다. 고부 갈등이고 뭐고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스트레스 받고 어머님 비위 맞추고 그렇게는 못 산다고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솔직히 어머님 너무 염치도 없으시고 뻔뻔하다. 나는 그런 어머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고 쏘아붙였네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 꼴 저 꼴 다 봐가며 오빠랑 결혼을 해야겠냐고 전부 다 없던 일로 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속된 말로 지가 지금 발뻗을 자리가 아닌 걸 알았는지 갑자기 제가 자기 말뜻을 오해한 것 같다며 저를 붙잡대요. 자기가 겉으론 어머님 편을 드는 것 같아도 마음속엔 저 하나뿐이라나 어쩐다나. 하지만 남자친구의 찌질한 모습에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고 마음이 훅 식어버렸지요. 솔직히 파혼을 하고도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정말 고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정말 그 생각 하나로 이직 준비를 했고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거니 그림도 나쁘지 않고요.
새해에는 저한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